기준금리 4번에서 2번 정도 인하로 횟수를 줄인다, 그 속도가 좀 느려질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인하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건데,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오르지 못하고 있었던 주도 섹터라든지 종목들이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상승이 이대로 그냥 쭉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50% 정도의 투자는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여전히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50%는 확보가 필요한 시황으로 봤을 땐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CES 2025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3대 IT 박람회라고 부르는 박람회 중에서도 가장 이제 위상이 높고 그리고 중요한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 면에서도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년 연초 1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1년간의 이제 성장 업종이라든지 혁신 업종, 섹터, 투자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1년 동사를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2차 전지나 배터리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각종 IT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CES 박람회를 토대로 해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갔어요. 자, 그럼 이번에 CES 2025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이제 또 중요하게 올라온 안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AI, 그리고 AI 더불어서 양자 컴퓨터였습니다. 결국 이 AI랑 양자 컴퓨터가 엮이게 된 이유는 이 AI의 확장성을 우리가 이제 노리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2020년도 뭐 대략 한 4, 5년 전부터 뭐 2019년에도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4차 산업혁명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불어닥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는 흔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초연결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초연결성을 통해서 연결해주고 그리고 그걸 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AI 그리고 통신망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AI가 이제 중심축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자율주행이 파생이 되고 로봇이 파생이 되고 스마트 팩토리가 파생이 되고 뭐 드론이니 이런 것들이 다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AI라는 게 굉장히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AI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를 굴리려고 했더니 전력도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섹터라든지 우리나라도 그쪽의 테마가 가장 먼저 불어왔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 인프라가 기초공사가 확보가 되니까 자,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데이터 센터 짓고 하드웨어 시장을 개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나 특히 우리나라는 HBM 관련주로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띄었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쭉쭉쭉 이제 성장을 해나가다가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도 확보하고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까지도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가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또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복잡한 연산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체계가 필요한데 그게 양자 컴퓨터예요. 사실 양자 컴퓨터의 이제 속도가 다시 말해서 수익화 모델이 얼마나 빨리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좀 어찌 보면 부정적인 견해로서 투자를 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은 투자해 봄직하고요. 한국은 저는 투자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요. 근데 양자 컴퓨터라는 섹터를 놓고 봤을 때는 이번 CES 2025의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였지만 오늘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최근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와 네이버 말고도 로봇이라든지 오늘은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뭐 조선이야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 드렸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계속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투자를 고려해 봐야 될 것인가? 지금이야 조선이 주류지만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다시 넘어갈 거다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 오셨던 분들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 해서 신고가 근처까지 다시 회복을 하거나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뭐 트럼프가 살짝 언급만 해도 뭐 급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은 좋을 것 같고요. 현대미포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제가 이 조선은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종목 정도 괜찮게 보고 있다. 그게 바로 HD 현대마린솔루션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6% 넘는 상승 나오고 있고요. 뭐 마린엔진 그다음 하나오션 전고점 뚫어주면서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트럼프발 조선 수혜는 하나오션이 가장 대표적이죠. 왜냐면 MRO 사업이라든지 군함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하나그룹이 방산 쪽에서 유명해서 군함이라는 게 결국 방산이 엮인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그룹의 하나오션이 트럼프발 조선 수혜는 가장 강력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10%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고요. 하나엔진이나 오리엔탈전공, 뭐 신고가 쓰거나 전고점, 세진중공업도 추가 상승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성광밴드도 흐름이 상당히 우수하죠. 추가 급등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미뤄보면 사실 조선은 아직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신규 진입은 좀 늦었는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도할 시점은 아니다. 한참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강조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이 드디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역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강조드렸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또 리가켄바이오 역시도 전고점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 뭐 돌파가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강조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이걸로 중심을 잡아놓고 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니 알테오젠이 이런 거 보시라 말씀드렸죠. 뭐 리가캠 이런 거 유한양행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제대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사실 SK바이오팜은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직도 안 늦었어요. 충분히 투자해도 되는 자리고 알테오젠이나 이제 리가켄바이오, 뭐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은 사실 소액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무너지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주가가 이미 한 차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만 적당량으로만 접근하는 게 좋겠고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은 제약바이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K바이오팜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내가 투자를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조선은 이제는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그래서 차라리 인프라 쪽으로 눈을 돌려서 SY스틸텍이나 전진건설로봇이나 이런 종목들 있죠. 뭐 HD 현대건설기계나 그 다음에 뭐 한일시멘트나 이런 종목들이 인프라 바람이 좀 불어오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을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이쪽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량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SK 하이닉스랑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 무거운 종목이 거의 10% 정도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징적이다.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의 TSMC, 한국의 SK하이닉스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 이 삼각편대가 워낙에 이제 공고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경쟁사들이 끼어들 틈이 딱히 없어요. 원래 이제 대만은 TSMC가 거의 뭐 국가에서도 1번 가는 반도체 기업이고 엔비디아 뭐 이번에 GPU 통해서 AI 반도체로 완전히 그냥 급부상을 해버렸죠. 그리고 거기에 원래는 한국은 삼성전자가 1티어였는데 HBM에서 SK하이닉스가 패권을 뺏어오면서 SK하이닉스가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SK하이닉스까지 이 삼각편대가 사실상 이 AI 하드웨어에서는
거의 전 세계 패권을 주름잡는 삼각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소프트웨어나 양자 컴퓨터로 가게 되면 뭐 미국의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부터 해가지고 종목들이 많지만 벤처 기업들 위주로 아마 탄력성이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소프트웨어의 네이버 정도 보시는 게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지금 양자 컴퓨터라고 올라가는 한국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저는 거의 대부분 테마라고 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뭐 조정이 나오면 사는 게 좋겠다 하는데 뭐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대장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세가 아무래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혹시 아직 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를 잘 편입하셔가지고 구축을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제 개별주 개념으로 제가 기업 분석 한번 해드렸죠. 이것도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올랐는데 다시 떨어졌잖아요. 근데 뭐 요 정도 수준까지 다시 왔으니까 또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저력이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정도까지는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CES 2025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한국 주식을 기반으로 따졌을 때 결국 SK하이닉스와 네이버가 대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LG가 워낙에 또 CES에서 유명하니까 저는 CES를 기점으로 해서 LG그룹주가 항상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LG이노텍이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물론 아직 이걸 뭐 투자할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월봉상 120선 위로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좀 시세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LG이노텍이 뭐 기업이 나쁜 기업도 아니고 성장성에 뭐 엄청 뒤처지는 기업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한번 LG이노텍도 추이를 지켜보시는 거는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한다? 사실 매수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냥 살펴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 괜찮을 만한 건 SK하이닉스나 네이버 정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AI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물론 뭐 한미반도체도 있고 뭐 각종 수율 잡아주는 종목부터 해서 뭐 소부장도 있고 종목이야 많지만 사실 글로 가려면은 내가 공부가 좀 더 돼야 되고 리스크를 좀 더 지어야 돼요.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만 해도 선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다. 처음부터 너무 공격성을 띠면서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시기보단 차근차근 우량하고 적당히 무난하게 수익 낼 만한 종목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안정적일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구조가 갖춰지면 좀 더 리스크 있는 쪽으로까지 진입을 해보는 거죠. 첫 술에 배부르겠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잡아드리면서 흐름을 타고 가면서 알려드릴 거니까 잘 그 흐름에 편승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돈의 흐름에 따라서 돈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면서 돈을 계속 벌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조선이 계속 잘 가고 있고 신규로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제약바이오가 또 다시 뜰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2025년도 점도표 뭐 기준금리 4번에서 2번 정도 인하로 횟수를 줄인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느려질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인하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건데 말씀드렸듯이 삼바나 SK바이오팜 필두로 알테오젠, 리가캠, 유한양행, 그리고 뭐 셀트리온, 뭐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녹십자나 녹십자일빙, HK는 동아ST도 좋게 보는데 중심축이 될 만한 종목은 이런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투자 계속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전에 언급드렸던 뭐 코에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동나비엔
뭐 이런 종목들도 개별주 개념으로 많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개별주 종목들도 발굴을 해나가시면서 요즘같이 순환매 돌 때 흐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개별주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이 툭툭 튀어오르거든요. 그럼 이런 괜찮은 종목들 제가 이제 검색식에서 보통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다 남겨놓거든요.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어요. 뭐 개인정보 써야 되는 것도 없고 뭐 비밀번호도 없고 뭐 돈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수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 장중에 계속 잡아드리고 있고요.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식도 고정 댓글 가시면 어떻게 설치하는지 올려놨습니다. 잘 따라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이제 구독 안 눌러주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구독에 힘입어서 정말 빠르게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제가 어제 영상 찍을 때만 해도 35,000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때 35,300명이 됐어요. 구독자가. 정말 많이 구독을 해주고 계시고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알람 버튼과 좋아요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응원 댓글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한 줄씩 달아주시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꼭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람, 좋아요, 응원 댓글을 통해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